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연애 프로그램 리뷰할 거니까 맛있어. 네. 소개팅 느낌으로 준비해봤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드시는 거죠? 아, 먹어요 일단? 그게 또 요즘에 말차가 또 유행이에요. 맛있겠다. 약간 모형 같은데요? 촬영용. 지금 찍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이혼 사건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 해보셨어요? 이혼 소송은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해본 것 같고, 만난 커플? 만난 커플 수는 500쌍이 넘죠. 그러니까 상담을 오시면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제 나름대로 약간의 그 부부 클리닉 같은 것도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이혼을 할 준비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이분이 아직 남편에게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좋은 남편은 아닌데 좋은 아빠라거나 그런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이분은 이혼을 하시면 안 되겠다거나 준비가 안 된 사람 같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고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거나 이거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혼을 하는 게 행복하겠다고 확신이 드시면 다시 저를 찾아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하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이건 좀 업계 뭐 비밀 같은 거긴 한데 소송이 한창 진행 중에 저희가 막 일도 엄청 많이 해놓고 막 소장도 써놓고 안내도 하고 막 의뢰인분께 자료도 받아서 막 정리도 하고 이러던 와중에 갑자기 변호사님 저 이혼 안 하려고요 딱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진짜 계약까지 하시고 변호사 선임까지 하신 분들 중에 10쌍 중에 한두 쌍은 그런 전화가 와요.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혼까지 가기를 서로 원치 않는 거를 서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고 막 싸우기만 하다가 진짜 이혼을 하려 하니까 둘 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뭘 잘하기로 하고 애도 내가 더 보겠다 막 이러면서 화해가 되니까 사이가 좋아진 거죠. 근데 그렇게 환승연애처럼 네.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고 이런 경우도 본 적 있으세요? 많죠. 아, 많아요? 네, 많이 있어요.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 재혼하셨다가 또 이혼하겠다고 또 저한테 오시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 그게 이 사람만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살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 짝이. 그러다가 이제 뭐 추석 연휴나 명절 연휴나 새해나 이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런 사진을 막 보내온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거 보내오면 이제 싱숭생숭한 거야. 너 아직 나의 복을 빌어주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억만 또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한 명이 물어보는 거죠. 만나는 사람이 있냐? 그러다가 우리 한번 볼까? 이러다가 이제 또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재밌게. 저는 이제 진짜 막 조건, 뭐 직업, 나이, 뭐 육아 이런 것까지 다 했다가 깨지는 사람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애들 같은 모습? 뭘로 싸우는지 진짜 이혼 변호사한테, 자기 변호사한테는 다 얘기하거든요. 여성들이 이런 거에 서운해하는구나, 남자들은 이런 게 여자한테 쌓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만나면 이런 갈등이 쌓여서 서로에게 불신과 갈등이 쌓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그런 경험이 이거 환승연애 티어리스트 할 때 어떤 거를 좀 더 잘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출연자가 결혼에 적합한 사람인지, 두 번째로는 왜 헤어졌을지랑 이 사람들이 왜 안 맞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궁합 이런 거를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어는 SA 취존 환승각 이렇게 해놨거든요. SA 취존인가? 네네네. 좋다. 이게 좋은 면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겠지만 좀 방송에 나온 모습들만 보고 이제 좀 제가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드셋 이거 뭐예요? 컨셉이에요? 후드 위에 끼고 있는 거 이거 좀 되게 감성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룩이나 표정이나 이런 게.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도 있어요. 새우 까주는 남자 어떻냐고 물어보고. 새우 까주는 남자가 어떠냐고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분한테? 그 친구가 새우 까주면 어때? 여자친구한테 그런 거였어요. 친구한테만 뭐라고 하지 여자친구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다라고 처음에 말해놓고 근데 난 질투가 없어. 이거는 질투가 아니야. 이건 화가 나는 거지. 여자친구의 행동이 옳지 못한 거에 그렇게 한 거. 되게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위험하네요.
환승각. 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남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난 여자친구한테 질투심이 나서 앞에서는 그냥 친구한테 야이씨 내가 까줄 거야 너 하지 마 이러고 그냥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정 서운하면 난 자기가 그런 거 그냥 나한테만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오히려 솔직하고 더 건강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넌 나한테 배워야 된다. 넌 계몽의 대상이다. 나한테 지도를 받아야 돼.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사실. 한 번은 이제 데이트 중에 이 사람이 X인 거죠, 현지가? 나 예쁘지 이렇게 했는데 가로수길에 예쁜 사람들 많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압구정 가로수길에 예쁜 여자 많다 하는 거. 가로수길에 예쁜 사람 많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악의 멘트죠.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난 너를 만나는 거다. 이렇게 소중하고 뛰어난 내가 너를 만나고 있다. 그걸 알아라, 그걸. 이게 자기애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너무 과도한 자기 사랑에서. 그래서 연애하고는 좀 안 맞는 분이신 것 같다. 환승각. 네. 그리고 우진님하고 원규님은 아직 나온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일단 그냥 저는 취존으로 일단 보류를 할게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유식이 가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 조금 자가지고 카페에서 엎드려 자다가 싸워 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러기까지 놀고 싶어 한다 이런 거 만나서 엎드려 자는 것도 좀. 왜 가정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고 유식 씨에 대해 드는 가장 강한 생각은 연인과 만나서 잔다는 거는 제 기준에선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마음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정 그런 생각으로 만날 거면 헤어지자고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의 무례함과 배려심 부족이라고도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해는 해요. 이런 프로그램 나와서 새로운 매력적인 이성들과 합숙을 하면 당연히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잠이 많던 사람도 잠이 줄어들겠죠. 남자로서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근데 민경님과 연애했을 때에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러면 이분은 일반적인 모습을 자연스러운 감정을 보여주셨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미. 그래서 환승각은 아닌 것 같고 취존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남희두님. 이 사람이 좀 화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왜 물어봤어? 뭐 이러고. 이게 되게 안 좋거든요.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오, 되게 소유욕이 강하다. 통제욕이. 네가 지금 프로그램 취지를 잘 모르는 거고 프로그램 취지 그냥 환승 연애야 환승하라고 만드는 프로그램 환승을 하거나 근데 여자분도 좀 빡세긴 하다. 얘기하다 나가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얘기하다 나가버렸어, 문 열고. 남자분이 문제가 있어요. 여자분도 조금 빡센데 되게 재밌는 캐릭터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희두님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이 악의는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자기 감정에는 좀 솔직한 것 같아요. 나연님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자기 감정에는 그래도 꽤 솔직한 편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거칠다거나 여성과의 대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정도. 근데 그 마음 자체는 되게 어떻게 보면 맑고 좀 선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가 좀 좋게 보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지연이를 대하듯이 나연이를 대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요. 남녀가 뭐 부부가 이혼을 하든 헤어지든 할 때 남자들이 보통 고집이 좀 더 강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이기려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여자들도 자존심이 있고 내 기준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닌 걸 날 고치려 하면 왜곡된 통제욕이나 독점욕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그냥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먹으려 하면 관계 개선이 안 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져준단 말이에요.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걸 이제 깨달았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대부분의 남자들이 끝까지 저걸 인정을 안 하고 이혼을 해버려요 그냥. 저걸 마지막에 저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건 멋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를 내셔서 S는 못 드리겠고 이제 A로 하겠습니다. 네. 아닌가요? 환승각이. 저는 근데 환승각까지 나요. 왜냐면 이 사람은 한 번 자기 잘못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더 좋아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심지어 지금도 연애 중이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럼 지금까지 연애 중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안 변하긴 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니 이거 유튜브에 나가냐고 아니 그러니까 유튜버긴 하잖아. 근데 이거 유튜브에 안 나가지 아니 그러니까 유튜버긴 하잖아. 왜 그래? 그러나? 예민해? 뭐가? 아니 지금 예민해 혹시? 아니?
그만 예민한 건데 낮춰줘봐. 내가 뭘 어쩌는데 지금 자꾸 예민. 이거 좀 문제 있다. 이 사람 좀 이상한데요? 뭐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사람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다시 해야겠다. 이거 취존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너 예민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인신공격이잖아요, 거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 뭐가 예민한 건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 입장에서 내 여자친구가 좀 예민한 것 같으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너 예민해라고 물어보면 기분 잡칠 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진짜 그리고 예민한 모멘트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진짜 예민하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니까 지금 무슨 포인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서 좀 예민해졌다 뭐 이런 추측을 내가 하면 딴 사람이 말 걸어서 좀 놀랐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 예민해? 이거는 그냥 좀 이거 뭐지 이거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쇼츠라 악마의 편집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로 이상하다고? 잠깐만 끝까지 봐볼게요. 혜인이 이거 끊을까요? PD? PD가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이 있는데 PD님 앞에서 예민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니까 유튜버긴 하잖아. 또 뭐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유튜버긴 하잖아. 아니 이거 유튜브에 나가냐고. 근데 그 얘기를 왜 계속 하는 거예요? 너 근데 유튜버긴 하잖아가 왜 3번 나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제가 보기에 희두님은 환승연의 마지막 회차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거를 2번 정도 더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이게 약간 진심이고 이건 제가 방송에 좀 나갔으면 좋겠던 하나가 뭐가 있냐면 T는 이제 직설적으로 막 공감 없이 막 내뱉고 F는 막 엄청 공감해주고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공감을 안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T들은 진짜 T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짜 T라 생각을 해요. T라는 건 논리적인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직설적인 말을 하면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게 명백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싸움이 나죠.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틀린 거죠 사실은 좀. 그거는 짭이라는 거죠. T가 아닌 거지. 진짜 논리적인 T면 아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 테니까 되게 예쁘게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T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T의 가면을 쓴 그냥 폭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분은 환승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그 다음에 이제 현규님인데 저 혹시 근데 방송에 이분이 왜 혜은 씨를 좋아하는지가 나오나요? 그냥 처음 봤을 때 좋았대. 그쵸? 그럼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첫인상이랑 외모만 보고 반하는 남자들은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아 이거 좀 위험해요. 도파민에 너무 취하면 안 돼. 연애나 이런 거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20대 초중반에 소개팅 나갔는데 소개팅녀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럼 당연히 끌리죠. 무슨 말을 해도 예뻐 보이고 소개팅녀가 너무 내 스타일이면 말이 많아도 발랄해서 좋고 말이 없으면 진중해서 좋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혼, 뭐 결혼 이런 변호사로서의 이 사람이 좋은 배우작감이냐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뭐 진짜 속마음 문자부터 100% 다 혜은 씨한테 보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순애보고 직진형이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뭐 좋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남자가 과연 안정적인 사람이냐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사실 외모는 1년만 만나도 아무리 예뻐도 익숙해져요. 새로운 또 예쁜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내 와이프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외모에서 느낀 끌림이 그 사람한테 또 오면 바람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자제력과 절제력과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게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제 입장,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거예요. 이런 끌림은 결혼을 하기에는 좀 저는 취존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환연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면 보고 있으면 안쓰럽잖아요. 지금 당장의 혜은 씨가 불행해서 불행을 잠깐 잊고 다른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대리만족을 느낀 거지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냐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시청자들은. 그 다음은 규민님인데 이분은
제가 본 모습들이 정규민 씨라는 사람에 대한 모습보다는 제가 본 방송에서 나타난 게 혜은님과의 삼각관계? 현규, 혜은, 규민, 사만의 삼각관계에서 처음에는 막 계속 나는 너에게 마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다가 연하 직진남이 등장하니까 아쉬워하는 약간 그런 모습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프로그램이 자극적이에요. 누군가 내 엑스한테 치근덕대는 걸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혼을 하면 못 보죠.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인스타, 럽스타. 럽스타에 갑자기 막 손사진 올라오고 막.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엑스 와이프가 카톡 프사에 갑자기 막 하트 플러스 막 17일 막 이런 거 내가 우연히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근데 요즘 또 보이네 카카오톡.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남자 입장에서 내 엑스와이프가 플러스 17일 하트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연락을 해서 좋은 사람 만났어?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래. 그러면 차단하겠죠 아마. 이게 너무 자극적이에요. 이런 상황은 없어요 현실에. 그러니까 재밌는 거고. 어쨌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취존으로 가겠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S로 넣고 싶은데. 원빈 씨는 약간 기억에 남는 게 자기 엑스랑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내가 왜 너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되게 진지하게 막 얘기하는 장면 하나 기억나는데 근데 그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던데? 뭐가요? 기억 남는 게 그 장면 딱 하나거든요 원빈 씨는.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약간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냥 자기한테 마음도 없는 상태 붙잡아 놓고 약간 의미 없이 떼쓰고 그러니까 그 사람 기분도 잡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여자분도. 착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자기 마음도 직시를 못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 현저히 떨어지니까 성숙한 배우자로서의 모습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사람과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아, 이 사람은 아직 결혼하실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97년생이에요. 들으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착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서의 조건과 연애를 하기 좋은 혹은 같이 살기 좋은 아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착한데 곰탱이 같이 미련하게 착하면 상대방이 속이 터질 수도 있어. 어떨 때는 리드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그게 연상이든 연하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 X에게 마음과 호감과 미련이 남아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최악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사람 같진 않아서 취존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SA가 하나도 없네요. 아니 여성분들 중에서는 있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여성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한 사람도 많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남자한테 정당한 너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근데 남자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이런 사람은 내 여동생이랑 결혼해도 나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악마의 편집 때문이라고 할게요. 이 분들은 좋은 분들일 거예요. 아 근데 약간 백마탄 왕자님도 한 명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현규였어요. 아니 근데 현규님은 그냥 약간 제 기준에서는 약간 얼빠? 지금 해봤는데 어떠세요? 제가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민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고 사실 연프잖아요. 결프가 아니고 너무 가혹했나? 약간 후회도 좀 돼요. 왜냐면 좋은 분들이 되게 좋은 면이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송에 나온 일부 부분과 약간 인간적인 모습 내지는 자기중심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만 짚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분들의 좋은 모습을 못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즌4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A로 올려드리고 S로 올려드리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성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티어 리스트를 해봤는데 여성분들은 또 제가 보기에는 S티어나 A티어이신 좋은 여성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는 여성분들, 출연자분들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